이제 열기관을 공부하겠습니다. 열기관은 어떤 것인지, 열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기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잠깐 복습합니다. 일과 에너지가 무엇이었냐면,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A가 B한테 힘 F를 계속 작용해서 B를 이동시키면, 변이 D만큼 이동시키면 그때 A가 B한테 일을 했다. 그 한 일은 힘 곱하기 변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힘을 작용하면서 이동시키면 그러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체만 일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자,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일은 우리 얘기할 때 위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A가 B에게 W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A의 에너지가 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가 B한테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B가 일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받은 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A의 에너지는 한 일만큼 감소하고, 자,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 그만큼 한 일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고, B는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옮겨질 때 어떤 방법으로 옮겨지는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A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B의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에너지라고 했는데 에너지에는 반드시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풍력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운동 에너지는 물체에 속력이 있으면 그 속력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적인 능력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이놈의 힘을 받는데, 보존력을 받는데 그때 이놈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이름이 다르게 붙었는데, 이걸 다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에서 이 에너지가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증가한 전기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똑같은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는 다 똑같은 단위로 표현하고, 그때 에너지가 바뀌면서 에너지가 어디로 없어진다든가 없던 에너지가 새로 생긴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재밌는 게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에너지를 지닌 물체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 위를 짱 때리면서 일을 했죠. 지금 밑으로 내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커졌다가 이놈이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 없어지면서 이걸 좀 박습니다.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있으면 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열 에너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다음 중 일을 하는데 직접 이용되지 못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모두 고르라.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일을 못하는 놈이 있으면 고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을 할 수 없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그런 건 없어라고 고르겠습니까?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답은 열 에너지인데,
열에너지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에너지는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의 성질,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어떤 물체가 열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물체가 뜨겁죠. 뜨거워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물체와 접촉시키면 자기의 열에너지를 다른 물체한테 전달시켜 줍니다. 근데 그때 전달시켜 줄 때 아무리 뜨거운 물체가 있더라도 그 물체에 열에너지를 전달시켜 주더라도 그 물체를 전체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운동에너지인데 어떤 운동에너지냐면 그 개의 전체 운동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무질서하게 하는 운동이죠. 열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적으로 연력학적계 전체가 열에너지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체와 접촉시켜서 열에너지를 전달시키더라도 그래도 그놈은 전체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열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힘을 가하면서 이동시키는 거였죠. 근데 이 열에너지는 다른 물체를 이동시켜 자기도 이동하지 못하지만 다른 물체를 이동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 마지막에 열에너지가 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서 이건 일을 못하는 쓸모없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이 나면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한다. 대개 열에너지는 언제 나왔습니까? 마찰이 있으면 나왔죠. 마찰이 있으면 뜨거워졌죠.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손실되는 에너지였죠. 열에너지에 의하면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아주 좋은 기계를 만들면 손실이 없는 기계를 만들려면 될 수 있는 대로 마찰이 작아서 열에너지가 좀 안 빠져나가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좋은 기계를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에너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들이 막 이 형태 저 형태로 바뀌다가 마지막에 열에너지로 가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못 바뀌고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에 열기관이 나옵니다. 열기관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영어로는 히트 엔진인데 이거는 장치, 기계입니다. 어떤 장치냐면 놀라운 장치예요. 어떤 장치냐면 열기관 이런 겁니다.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꿉니다. 저절로는 못 바꾼다 그랬죠. 열 에너지가 가만 놔두는데 이게 저절로는 다른 에너지 절대로 안 되죠. 기계를 만든 겁니다.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장치가 이제 처음 실용적인 게 나온 게 언제냐면 1712년 그 전에도 아주 옛날부터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근데 실용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을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1712년에 나온 뉴커먼 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뉴커먼 엔진을 발전시킨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인데 그 언제 나왔느냐? 1776년에 나왔습니다. 뉴커먼은 사람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뉴턴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죠. 뉴턴이 1940년대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1964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12년에 최초의 실용 가능한 증기기관을 만든 발명가지만 이 사람은 영국에서 광산과 관련된 철물점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다니는데 평신도로서 침례교회 설교자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땠냐면
당시에 이제 석탄 광산하고 주석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 물이 자꾸 고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퍼내야지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퍼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 뉴커먼 엔진이 실제로 이용이 되고 18세기에 이런 엔진들이 영국과 유럽에 수백 개가 이렇게 설치돼서 잘 이용이 됐었습니다. 뉴커먼 엔진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여기에는 벌브 A가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증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증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실린더인데 저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기에 연결된 바가지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저 발부 B를 열어요. 저 발부 B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찬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증기가 식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절로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왜 그럽니까? 저 실린더 안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작으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깃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이 기계로 올라오니까 사람이 서서, 자, 처음에는 이거 수동으로 조절했어요. 벌브 A하고 벌브 B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티카티카 올라오니까 아주 쉽게 사람의 힘은 많이 안 쓰고 이 기계가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열리면 증기가 실린더로 들어가고, 그래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B가 열리면 찬물이 들어가서 실린더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엔진이 최초의 실용적인 엔진이었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1712년. 그런데 제임스 와트, 이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상당히 또 후대 사람이죠. 이 사람도 발명가이자 기계공학자였는데, 자, 이 사람은 그래서 기계공학에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뉴커먼 엔진을 상당히 실용적으로 효율이 높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실용적 열기관인 뉴커먼 엔진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1776년에 이걸 만든 다음에 특허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발명품도 많이 냈지만 이렇게 증기기관처럼 그렇게 유명한 것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와트는, 자, 이것을 만든 공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력이라는 개념도 처음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에 이용이 됩니까? 와트. 일률의 단위죠. 줄 퍼 세크를 와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일률의 단위로도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이제 출현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열까지 가면 그 다음엔 전부 다 못 쓸 걸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였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열기관이라는 기계를 만들므로써 우리 인류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열기관은 뭐였습니까? 일을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쓸모없는 일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인데, 그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뉴커먼 엔진, 그 다음에 와트의 증기기관이 됐죠. 이게 무엇의 시작을 우리한테 알려줬냐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바로 열기관이 출현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혁명 전에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을 이용을 해야지 됐습니다. 열기관이 나오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이 일이 벌어진 시기가 이때입니다.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이 열기관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섬유공장이 돌아갔죠. 얘는 광산에서만 이용이 된 게 아닙니다. 섬유공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기차와 배의 엔진이 됐죠. 그래서 배 가는데, 처음에는 노조가 갔는데 바로 이 증기기관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철도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